미인은 박복하다라는 조상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 사랑을 얻고자 힘들게 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갈망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외모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험난한 길을 걸었기 때문일까요? 거의 300년 전 무렵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절세미인으로 손꼽아졌던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얗디 하얀 우윳빛 피부와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그윽한 눈길과 지적인 인상을 가졌던 그녀는 절대 미녀라 일컬어지는 클레오파트라를 능가하는 미인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에 그 후광을 누렸지만 왕의 창녀라는 조롱 섞인 비아냥을 들었으며 그녀의 미모는 한때의 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들게 되었고 젊은 시절과는 전혀 상반되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모 하나 때문에 평민에서 왕의 여자가 되어 권력을 쥐게 되었고 전쟁에도 개입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녀의 이름은 마담 퐁파두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1721년 12월 29일 부유했지만 평민 출신의 집안에서 이 퐁파두르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잔느 앙투아네트 데투아리였는데요. 금융가에서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누렸던 아버지가 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프랑스 밖으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재 중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미녀라 칭송을 받던 퐁파두르의 외모는 바로 그 어머니에게서 물려받게 되었나 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상당한 미인이었지만 아쉽게도 도덕관념이 희박했는지 남편이 뻔히 있었을 때도 매춘행위를 하거나 다른 남자들을 애인으로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퐁파두르의 생부는 어머니의 애인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학계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르노르망 드 투르넴이라는 인물은 퐁파두르 어머니의 애인이자 상당히 부유했던 인물인데요. 아버지가 도주를 하였기에 생활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아낌없이 후원하며 어린 퐁파두르를 물심양면으로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퐁파두르가 성장한 후에는 앞장서서 자신의 조카와 그녀를 결혼시켰으며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혈육의 정이 있지 않은 이상 남의 자식에게 이처럼 정성을 쏘아붓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퐁파두르는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의 아내가 되는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부자들은 비록 하층민 출신이더라도 예술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신들의 아내 역시 이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길 기대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어렸을 때부터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예술과 문학을 신부 수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때문에 퐁파두르는 그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고상한 취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높은 교양 역시 두루겸비한 여성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발목을 잡았던 출신, 그 평민계급은 그녀의 출세욕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고귀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퐁파두르는 그녀가 어린 시절 어느 점쟁이를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장차 미래에 왕의 애첩이 될 것이라 이렇게 그 점쟁이가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작은 왕비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작은 왕비라 불렸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왕의 여자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낱 망상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리던 그녀와 가족들은요, 당시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 그의 전용 사냥터 근처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연일지 필연일지 모를 인연을 가장해 루이 15세를 아련하게 되었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퐁파두르는 왕을 만났을 당시 신화 속에 나오던 여신의 분장으로 자신을 치장했으며 고상하게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미모와 매력을 100분 활용하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냥을 하러 나왔던 루이 15세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무도회장에서 또다시 루이 15세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퐁파두르는 그의 앞에서 슬며시 손수건을 떨어뜨렸으며 그녀를 기억하고 있던 루이 15세가 이를 주워주게 되면서 영화와도 같은 만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퐁파두르 그녀는 루이 15세의 손을 잡고 프랑스의 권력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모 하나 때문에 왕족들만 살던 베르사유 궁전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었죠. 정말로 그 점쟁이의 말처럼 왕의 여자가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퐁파두르 그녀는 이미 15살 때 결혼을 한 유부녀의 몸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부녀인 것을 밝혔지만 이미 퐁파두르에게 흠뻑 빠져버린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에게 그 사실은 전혀 문제거리가 될 순 없었겠죠. 때문에 남편이었던 샤를 기욤 드 로누망은요, 그곳에 굴복하여 거의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일까요? 평민이었던 그는 귀족의 자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내를 바치고 받은 그 귀족의 자기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겠죠.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 여자를 지키지 못한 남자라 손가락질 받았기에 그는 귀족의 자기를 평생을 쓰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골에 응거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퐁파두르를 위하여 자신의 조카와 결혼까지 시켰던 그 친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애인 노르망 드 투르뎀은요, 그녀가 왕의 여자가 되는데 발벗고 나서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뺏기게 되었던 비극에 불같이 붕괴했던 자신의 조카를 설득해서 퐁파두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745년 9월 14일 마침내 24세 나이에 루이 15세의 정부로 인정을 받게 되며 베르사유에 입성한 퐁파두르는 후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과연 그녀는 평탄한 그 꽃길만을 걷게 되었을까요? 왕의 각별한 총애가 든든한 배경이 되었지만 각종 음모와 시기로 가득했던 당시 베르사유에서 그녀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정실 왕비의 태도는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았고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그 출신 성분이 커다란 핸디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왕의 애첩이란 자리는 아무리 정실 부인이 아니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평민 출신의 그녀가 귀족 자기를 받게 되었어도 은근히 우리와는 본질이 다른 천한 것이다,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왕궁의 귀족들은요, 이 루이 15세가 퐁파두르와 말을 섞는 것조차 왕의 체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퐁파두르의 결혼 전의 성이 푸아송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푸아송은 생선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에 그녀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다른 귀족들에게
생선스프라 불리며 엄청나게 조롱당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곳에서 퐁파두르는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적이었던 왕비의 측근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퐁파두르 마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다. 이렇게 토로할 만큼 그 외모가 뛰어났지만 그녀는 사려 깊은 마음씨와 교양, 그리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적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하나둘씩 자신의 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외적인 아름다움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왕의 수많은 여자들이 20대만 지나가도 그 총애가 위험해졌지만 퐁파두르 마담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귀부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것에도 관심이 많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가진 높은 교양과 지적인 매력을 무기삼아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되었던 것이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책이나 악보를 보고 있거나 그 배경이 서재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퐁파두르 그녀 역시 자신의 교양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남긴 그림을 보면 그 실력이 대단히 뛰어났으며 탁월한 연기력과 성악 실력 역시 겸비하였기 때문에 루이 15세를 위한 연극을 여러 차례 공연하고 그 노래 실력으로 자신의 적이었던 왕비 마리 레슈친스카를 무안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 귀족 여성들은요, 활동적인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루이 15세가 사냥을 나가게 되면 그와 언제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승마를 하면서 자신을 가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행동들만을 선보이니 루이 15세가 퐁파두르에게 벗어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녀는 요즘 시대로 치면 패셔니스타, 당시 유럽 여성들의 유행을 선도하던 움직이는 화보였다고 합니다. 패션 감각이 정말로 대단해서 퐁파두르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머리 스타일과 세련된 머리 장식은 전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며 수많은 귀족 여성들이 그녀를 따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황태자비 시절에 이 퐁파두르 스타일의 머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행은 단지 18세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머리에 힘을 주어 크게 부풀린 머리를 퐁파두르 스타일이라 일컬으며 여기에서 살짝 변형을 하면 리젠트, 즉 퐁파두르는 예전 수많은 미국 남성들이 했던 그 헤어스타일의 원조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퐁파두르가 남긴 업적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극장이나 소극장 등을 건립하였고 당대의 예술가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녀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문예를 진흥시키는데 앞장섰던 정말로 대단한 여성이었던 것이었죠. 여기에서 고상한 취미와 화려함을 쫓는 스타일 때문에 너무 예술만을 위해 돈 낭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총명한 머리를 가졌던 그녀는 새로운 학문과 시민 운동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퐁파두르는 귀족 출신이 아니라 원래는 평민 출신이었잖아요. 그녀의 그러한 위치는 당시 활발하게 일어나던 계몽 사상을 지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활약으로 심지어는 사상이 불순하다며 판매가 금지되었던 그 백과전서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디드로와 달랑베르 등의 백과전서파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사상적인 그 배경을 마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베이스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여자였던 퐁파두르였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행동만을 골라 하니 루이 15세는 모든 국정을 그녀에게 맡긴 채 주색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의 아름다움이 쇠하고 성병까지도 앓게 되었지만 이 퐁파두르는요, 루이 15세를 위해 미녀들을 모아놓은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 요즘 말로 하렘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감탄한 루이 15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퐁파두르 부인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죽을 때까지 그 총애를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프랑스 국민들은 퐁파두르를 두고 포주 혹은 뚜쟁이라 부르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권력의 최정점에 서게 된 퐁파두르 부인은요, 나의 시대가 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정치 외교적인 부분도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퐁파두르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루이 15세를 설득했으며, 이 때문에 두 나라는 1756년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영원한 앙숙인 영국과 무려 7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7년 전쟁이고요. 이 동맹의 결과로 앞서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에 시집을 오게 되며 역사에 남겨질 기록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영국에게 패배하게 되었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을 영국에게 넘겨버리는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7년 전쟁에서 패한 것은 모두 다 퐁파두르 때문이라 외치며 맹렬히 그녀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고립되어 버린 루이 15세 그리고 퐁파두르는 서로 껴안으면서 슬프게도 위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녀는 역사의 길이 남겨질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홍수가 찾아오겠지요. 루이 15세의 다음 세대에게 이 모든 책임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것인데요. 그녀의 말은 적중하여 마지막 루이라는 별명을 가진 루이 16세 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프랑스 왕정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그녀는 어느 순간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1746년 4월 15일 43세라는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루이 15세에게서 옮은 그 성병이라는 견해부터 폐렴이라는 견해까지 있지만 일세를 풍미한 여걸의 죽음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퐁파두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지켜보며 루이 15세는 눈물을 단지 2방울만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죽던 날 루이 15세는 가장 믿을만한 친구 몇 명만을 데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퐁파두르가 숨을 거둔 날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짓궂은 날씨 속에 관에 실려 궁을 떠나는 그녀의 행렬을 보며 후작 부인의 여행길에 날씨가 썩 좋지 않다라는 어찌 보면 해악적인 탄식을 남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추모한다. 천성이 진실한 그녀는 국왕을 사랑했다. 그녀는 올바른 영혼과 정의로운 가슴의 소유자였다. 이 모든 것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몽가이며 백과전설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던 볼테르는 이렇게 퐁파두르 부인을 추모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은 처녀로 15년은 창녀로 7년간은 뚜쟁이였던 여인, 여기에 잠들다.
어느 직구준 악평가는 그녀가 죽은 후에 묘비에 쓸 문구로 이렇게 준비를 하며 그녀를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퐁파드로 보이는 정말로 불행했을까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왕을 홀리고 나라의 실권을 잡았던 악녀일까요? 아니면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정말로 깨어있었던 여성이었을까요? 후대의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